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우한 사태로 인해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차츰차츰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오늘도 일단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사망자 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주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악재로서의 강도가 많이 약화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SDI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SFA 반도체계 팔아라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너나 팔아라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이게 팔으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제목만 보고 팔아라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삼성 SDI 팔아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SDI가 안 좋아서 팔아라라고 하는 건지 밑에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를 모르시면 지금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삼성 SDI를.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차트를 보고. 사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자, 공교롭게도 삼성 SDI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가 앞으로 꺾이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SDI는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들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팔아야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약세장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쵸?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강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사실 개인 투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은 여전히 약세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투자 마인드까지 약세장 마인드로 대응해서는 전혀 지금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에. 그래서 뭐 차트를 무시하고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싹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레코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무식하게, 그죠? 깡다구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수익을 내는 그런 장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지금 LG화학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LG화학은 4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와 또 LG화학의 주가는 상당히 양호하게 현재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테슬라 자동차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지금 작년 11월 11일 날 345달러에서 지난 2월 7일 750달러까지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점부터 뭐 2차 전지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죠. 그렇죠?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이 국내 전기 자동차, 특히 배터리를 생산하고 또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테슬라 주가와 주가가 동조화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 LG화학 주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테슬라 자동차와 같은 기간에 23만 4천 원에서 2월 7일 기준으로 32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1만 원대에서 38만 원대까지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작년도에 ESS 화재로 인해서 LG화학이 3천억 드러냈죠. 그죠? SDI는 2천억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정부 조사단에서 2차 발표를 했죠. 누구 탓이라 그래요? 그렇죠. 배터리 제조사의 결함이다. 이렇게 2차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주가와 삼성 SDI 주가는 전혀 끄떡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SDI 주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볼게요.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치고 나가는 중이에요. LG화학은 어떤가요? 자, LG화학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주가가 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1월 달부터 해서 30만원 초반에 있다가 지금 39만원까지 오늘도 현재 2,000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은 안 좋은데.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주목을 해봐야 돼. 특히 이 배터리 만드는 업체가 이제 빅3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죠. SK 이노베이션. 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배터리 부분이 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배터리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또 비중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LG화학의 주가도 탄력을 받았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올해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시사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배터리 제조업 빅3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SDI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저희 VIP 회원분들의 주력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삼성 SDI가 가장 강하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상승 신호탄이 나온 게 정확하게 지난 1월 10일 날이었어요. 거래량이 무려 몇 주인가요? 8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날 주가가 그렇죠. 7%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누가 샀는지 한번 매수 주차를 찾아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때 기관이 22만 주, 외국인이 21만 주, 개인들 44만 주를 다 팔았죠. 그렇죠? 투자처별 매도 동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다 털어버렸죠. 그렇죠? 하루 더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이게 13일 얘기입니다. 13일. 자, 삼성 SDI 같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이틀 펑펑 거래를 쏟으면서 올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인 매도 사인이에요. 그죠?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그 다음날 이걸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냐, 이렇게 올라간 걸. 3일 연속 올라간 걸 갖다가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 보고 이걸 여기서 쫓아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쵸?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매도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웠으면, 여기다 대고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날, 위로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끝났어요. 1월 14일 얘기예요, 여러분. 고점이 27만 4,500원인데요. 종가가 26만 5,500원으로 고점 대비 약 만원이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내일부터 밀릴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안 밀려요. 그죠? 하루 더 가볼까요? 네. 밀렸다가 꼬리를 달고 결국 플러스로 끝납니다. 안 밀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저와 전화상으로 다툰 우리 VIP 회원이 못 샀어요. 결국에는. 밀려도 못 샀고. 계속 저랑 통화를 합니다. 살 기회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5일선 깨고 이격, 이 갭을 메꾸면 사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이 계세요. 계속 기다렸어요. 안 줘요, 살 기회를. 살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그죠? 네. 살 기회를 한번 줍니다, 이날. 1월 28일입니다, 여러분. 1월 28일. 1월 28일 기억나십니까? 긴 구정 연휴를 마치고 시장이 출발했더니 박살이 났죠.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화 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날 종합주가지수 3%, 코스닥 시장 3% 급락을 했던 날입니다. 삼성 SDI도 마이너스 3.3%로 출발을 했어요. 결국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죠. 이날도 당연히 못 샀죠. 그분이.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 와볼게요. 결국 못 샀어요. 아직까지도.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처럼 뭐예요? 지금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이 쉽게 안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 한번 파세요. 이거 매도를 한번 해보면
다시 산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내가 물량을 조금이라도 털리면 그 종목을 다시 채운다? 이론은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지금 여러분 31만 9천 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21선까지 밀리면 산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21선이면 얼마냐면 28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29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지금 현재 32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떨어져서 29만 원이 오면 지금은 살 수 있지만 막상 주가가 여기서 10%가 떨어져서 29만 원 오면 손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투자 심리와 막상 갔을 때 투자 심리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 어떠한 시장에서 약세장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강세장 하에서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기다리는 어떠한 그런 매수 포인트가 약세장하고 틀리다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시세 논리를 모르면 제가 삼성 SDI 같은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낼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의 실적이 이래요, 여러분들. 그죠? ESS 화재로 인해서 2천억 덜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을 보면 2018년도 4분기에 영업이익이 2,500억이에요. 그죠? 19년도 1분기가 1,200억, 2분기에 1,500억, 3분기에 1,600억. 근데 작년 4분기가 얼마예요? 1,600억이어서 200억으로 급감을 하죠.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무서운 시세 논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아직도 약세장 마인드로 갖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삼성 SDI를 매수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SDI 우선주를 볼게요. 삼성 SDI 우선주. 삼성 SDI가 많이 오르고 근데 우선주를 좀 산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더 과열이에요.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특히 이 종목은 어때요? 거래가 없다가 연속 3일 거래가 펑펑 3일 연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는 과열이에요. 뭐 오늘 쭉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500원 떨어졌어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간 게. 여러분 삼성 SDI 우선주, 삼성 SDI 본주 지금 쫓아서 매수하라고 저도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삼성 SDI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단 한 주도 지금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일부라도 내가 일단은 사놓고 물려야 돼요. 그래야 더 살 수 있지. 한 주도 없는 상태에서 막상 조정이 오면 그거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과열이죠. 그렇죠? 자, 삼성 SDI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물론 강세장 하에요. 약세장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고점에 물려요. 강세장 하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갓 돌파하는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보세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쉽게 매수 타이밍을 안 줍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올해 IT를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죠. 근데 LG화학은 왜 안 되냐? LG화학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삼성 SDI에 비해서 훨씬 더 볼륨도 크고 실적도 좋고 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유럽차 관련한 비중이 지금 아무래도 SDI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리고 LG화학은 사실 2차전지도 2차전지지만 그렇죠. 화학, 석유화학 뭐 이런 어떤 볼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은 SDI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 두 개 더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볼게요.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물산을 왜 꼭 2020년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저평가예요. 계열사 지분 가치가 85%라고 했어요. 그죠? 건설 빼고 패션 부분, 상사 부분 빼면 약
회사 가치의 85%는 지분 가치예요, 얘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85% 지분 가치 중에서, 그렇죠. 절반이 어디라고 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역사적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적 신고가 바로 복존에 든 상태죠. 근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어때요? 바닥에서 이제 잠깐 돌아섰어요. 자, 계열사 지분 가치만 37조 4천억, 순자산 가치만 48조 2천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1조예요. 자, 순자산 가치 대비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절반, 반토막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분 가치가 약간 오바됐거나 아니면 삼성물산 자체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할인율이 무려 55%예요. 반값에 파는 겁니다. 삼성물산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 논리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삼성물산 우선주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물산 우선주가 최근의 흐름은 본통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얘는 벌써 52지 신고가가 나왔고요. 삼성물산 보통주는 아직 52지 신고가를 달성을 못했어요. 자, 아무래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센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유통직수가 작아요. 본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본주에 뭐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을 한번 볼게요. 이게 몇 주인가요? 그렇죠? 1억 8천만 주인가요? 1억 8천만 주가 삼성물산 보통주고요. 삼성물산 우선주는 16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물량이 적죠. 근데 우선주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통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이나믹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하죠. 유통지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SDI 우선주도 16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삼성물산 우선주도 16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떨어질 때 또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삼성물산 보통주거든요. 아직 신고가 돌파를 못했는데 우선주는 지금 이미 돌파를 했어요. 네,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과열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네. 편안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토막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50% 절반의 지금 할인율이 아니라고 한다면 20만 원 가 있어야 돼요. 삼성물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8월달 제일 저점 대비, 저점이 언젠가요? 삼성물산 기준이면 여기에요. 삼성물산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올라와 있어요. 30%. 근데 얘네 가치의 절대적인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50%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90% 올랐어요. 근데 삼성물산만 최바닥 대비 30%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무겁잖아. 무거운데 얘 올라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예요. 그건 약세장이고요. 삼성물산은 기본 제 가치만 찾아가도 20만 원짜리예요. 지금 11만 원이거든요. 100%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전 삼성물산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선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단기적 성향이 강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길게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좀 여유 있고 좀 편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여지껏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삼성 SDI를 파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도 제가 지금 SDI를 좀 팔으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라고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체험 VIP 이제 얼마 티어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문자로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주식공장장 TV에 함께 하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